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배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와, 여러분 요즘 너무 춥죠? 제가 추위를 정말 많이 타가지고요. 약간 겨울이 좀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껴입어도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만 따뜻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찬바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감기에 시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아서 그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겨울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 진짜 추우니까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간간히 환기는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지내면서 겨울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사례는 파리바게트, 그러니까 파리크라상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벌써 지금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파리바게트에서 일하시는 제빵기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뭐 고용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것과 관련된 판결이 이번에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 불법 파견이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판결이 아니고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관한 질의가 좀 많았거든요. 아니 왜 이게 파견인지 아닌지, 혹은 이 제빵기사분들이 만약에 파견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이라고 하는데요. 파리크라상에서 실제로 고용된 분들하고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들, 그런 거 전혀 판단하지 않고 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한 거지? 뭐 이런 궁금증이 많으셨어요. 이게 판결이 각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관한 의미에 관한 질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파리크라상에서 이분들을 직접 고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프랜차이즈에 이러한 형식의 고용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계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법원은 이게 파견이냐, 불법 파견이냐 아니냐, 직접 고용해도 되느냐 아니냐 라고 판단하지 않고 더 이상 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판단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예전에 파리바게트 관련해가지고 막 얘기가 나올 때요, 합의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일은 하시는데 파리크라상에서 이제 파리바게트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용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빵기사들, 즉 빵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파리크라상에 직접 고용한 분들도 계셨고요. 그게 아니고 그 협력업체에 소속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제 빵을 만드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과연 이 제빵기사분들, 그러니까 협력업체에 소속된 이분들에 대한 이런 근로 형태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2017년이었어요. 2017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제 근로감독을 실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에 관한 그 협력업체에 소속된 분들에 관한 거는 불법 파견인데? 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해라 라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협력업체 소속되신 제빵기사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근로자 지위 확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것은 파견업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뭔가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견법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파견에 관한 그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파리바게트 관련된, 그러니까 즉 파리크라상에 관련된 그런 업종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불법이다, 파견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불법으로 파견을 했으니까 파견법 위반이고, 그래서 파리크라상은 나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두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파견이니까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 자체는 어때요?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크라상에서 직접 고용해가지고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하고 이분들, 그러니까 즉 협력업체에서 빵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도록 하시는 이분들의 업무가 크게 달랐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본 거예요. 이분들, 근로자분들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직접 고용된 분들이 지급받는 그 월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지급받았던 월급에 차액이 있어요. 그것을 지급해달라 라는 소송을 같이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한번 중재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그 재판 기사분들이 소속되신 그 노조가 민주노총 화성노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노조하고 그 다음에 각종의 이제 그 정당들이 있어요. 정당들의 모임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노총의 또 그 노조하고 이렇게 막 몇 가지 여러 가지 결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와 정말 많은 노동법적인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중간에 뭐 이게 논의를 한 해 만에 약간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반발하는 입장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좀 거쳐가지고 논의, 즉 합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합의는 직접 고용이 아니고요. 파리크라상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를 설립을 한 다음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파리크라상에 직접 고용되었던 그 근로자분들하고 급여라든지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하자. 약간 이런 합의를 이제 하시게 되었어요. 소송 중이었어요, 이때도. 소송 중에 합의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조건에는 이 소를 취해야 한다라는 합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리크라상에서는 이거 봐라, 합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합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소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은 없다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소송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 들여가지고 상세한 세부 내역까지 이 쟁점, 소송과 관련된 쟁점을 다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에서 이걸 뭐 이끌어가지고 다른 결론을 내거나 할 이익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근로자분들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이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내린 공문을 이제 근거로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 회사에서 어떤 공문을 내렸었냐면 노조한테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취하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소취하를 해주면 우리가 1인당 2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소송 비용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노조에서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200만 원 지급하거나 뭐 소가 취하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근로자분들은 이거 봐라, 200만 원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 소취와 합의의 어떤 그 합의의 효력이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봤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러니까 합의가 먼저 있었잖아요. 우리가 소송이 먼저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는 합의의 그 내용을 이행하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당 200만 원씩을 당신들이 신속하게 소를 취하해주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의 요건이 아니고 그냥 독려할 취지였고 만약에 합의였다면 노동조합이 이걸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합의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즉 합의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법원이 뭐라고 봤냐면요. 합의의 체결 경위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근로자분들이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뭐 그 직접 고용을 해달라 또는 그 지금까지 차별 대우를 받은 그 임금, 그러니까 차액 있잖아요.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달라라고 했던 그 청구에서 한 발 양보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 양보의 내용은 뭐였냐면 자회사가 설립되면 그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이제 입사하게 되고 그 입사한 이후부터는 파리크라상에서 직접 고용한 재판 기사분들과 동일한 임금 그리고 복리후생을 지급받기로 했다라는 것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합의에 반해서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익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것을 소의 이익이라고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소송을 해가지고 이 판결을 받을 만한 어떤 이익, 소송을 끌고 나갈 이익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법원은 부적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하 판결을 하게 돼요. 각하 판결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일단은 적법하지 않다. 소를 더 이상 끌고 나갈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게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데 소송 요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더 이상 소를 진행하지 않고요. 그냥 끝내는 거죠, 거기서. 그렇다면 이 추가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판단이 뭐가 있어야 돼요?
불법 파견 관련된 부분 사실은 봐야 되잖아요. 이분들에 관한 파견의 형태가 적법하냐 불법하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본안 판단이라고 해요. 그런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그 앞에서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소송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소송 요건을 우리가 결했다라고 법률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판부는 또 한 가지 특이하게 본 것이 이제 이 민법상 화해계약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법상 화해, 그러니까 민법의 화해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법률 형태에 관해 가지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요. 그럴 때에는 기존의 법률 관계가 아닌 새로운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새로운 판단을 법원이 할 수 없다. 이것에 이제 이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자회사에 고용되고 임금과 복리후생을 복리 혜택을 이제 지급받는 대신에 그런 소송 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그게 민법상 화해계약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에 다른 판단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사례예요. 사실 얼핏 보면 그래도 법원이 불법 파견에 관한 건 얘기해줘야지. 아니 왜 본안 판단이 나가지 않았을까? 이 사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법리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면밀히 판단해가지고 이제 법원이 판단하신 거고요. 근데 이게 1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심이나 3심으로 갔을 때 과연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인가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항소하거나 상고하거나 2심, 3심으로 갔을 때 과연 다른 결론이 나올까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부분이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 관련된 이제 많은 법률 분쟁에도 이 사례가 참고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노동법 관련된 중요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사례들부터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이슈들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관련된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제정이 되고 또 개정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생길 때 많은 격변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